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소장. 네, 한원장입니다. 네, 이제 2부, 이제 시립대 2023 네. 수시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우선은 보시면 약간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러니까 2022 입시하고 2023 입시의 가장 큰 변화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면접형만 있었어요. 하나로 이루어졌다가 이게 올해 입시에서 이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 핫한 트렌드, 종합의 트렌드인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분리시켜놨다. 요게 일단은 이 시립대의 이 경쟁률을 볼 때 좀 중요한 포인트다. 요렇게만 좀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기존의 특별전형이라 불리던 전형들이 원래 수시에 다 있었어요. 네.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뭐 특성화고 전형, 뭐 농어촌 전형 이런 게 원래 수시로 있었는데 이거를 올해부터 과감하게 정시로 다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무려 그 인원이 1463명이에요. 와우.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총계를 봤을 때 보시면은 2022하고 2023의 지원 인원을 보면 마이너스 965예요. 그래서 수시에서 시립대인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른 거네. 네, 근데 실제로는 이 인원이 통째로 빠진 거니까 그렇죠. 오히려 한 500명 정도 증가된 거예요, 수시는. 네, 실제로는 수시는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만약에 그냥 경쟁률만 그냥 딱 해서 봤을 때는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보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 네. 자, 3,515명이었는데 3,660명으로 한 145명이 증가했다. 이렇게만 봐주시고. 자,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원래는 면접형 하나였는데 요거를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분리를 할 때 쉽게 얘기하면 면접형에 있던 인원에서 80명을 서류형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2명 들었거든요. 전체적으로 2명만 들었어요. 인원을 다 합쳐보니까. 네. 그런데 두 개를 다 합쳤고 지원한 인원으로 보면 1176명이 늘었어요. 와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는 거죠. 서울시립대가 인기 많네요. 인기가 굉장히 많은 학교죠. 서울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한 탑10이라는 네임밸류 안에 들어가고, 그렇죠. 거기에 학비가 싸.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조합되어 있는 학교. 어떻게 보면은 그 서울대의 하이 버전 같은 그렇죠. 네, 주니어 버전? 그러니까 굉장히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지방권에 있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그 친구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들 오고 싶어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자치부터 그럼요. 시작부터 여러 가지 네. 비용이 부대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당연히 그러면 내가 중경외라고 하는 학교를 쓸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시립대까지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붙으면 당연히 중앙대, 경희대 선호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시립대가 그래도 취업이 안 좋거나 한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메리트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시립대도 그런 부분에서 교과도 교과지만 종합전형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있다. 그리고 전형이 분리되면서의 어떤 이 파급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류형이라는 게 생겼어? 80명 뽑는데 무려 1329명. 면접형이 원래 있었는데 인원이 거의 한 80명 줄었어요. 그죠? 네. 80명이 줄었는데도 지원 인원은 거의 훨씬 비슷하죠. 늘었네. 작년하고 비슷하죠. 그럼 훨씬 는 인원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시립대라는 학교가 조금은 중요하다. 상당히 관심이 많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자, 논술 전형에서는 이제 2022 입시에서는 이제 3,500명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좀 인원이 빠졌죠. 2,615명으로 무려 887명이 이제 줄어들었다. 뭐 요 정도. 그래서 논술은 좀 인기가 없었다. 뭐 요렇게만 조금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분류를 해보면 이제 교과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높았던 건 영어 영문. 그다음에 가장 낮았던 건 이제 세무학과. 그다음에 증가폭이 올라간 건 건축, 증가폭이 가장 떨어진 건 이제 국제관계학과가 가장 떨어졌어요. 자, 우선 인문계로 영어 영문학과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른 학교들하고 조금 틀린 게 문과 계열 학과들이 원톱을 찍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립대가 영어 영문, 그러니까 전형적인 문과 학과가 경력이 제일 높았다. 4명 모집을 하는데 189명이 지원했어요. 2배 늘었네. 네, 그래서 47.25. 심지어 우리가 알다시피 학교장 추천 전형은 3합 7이에요. 그러니까 3합 7인데 불구하고 이 정도 인원이 지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립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심이 높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요런 것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저희가 흔히 하는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만 갖고 얘기를 하면 그 중에서는 조금 선호도가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삼합대 라인의 차저를 맞추는 특히 중앙대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은 조금 더 입결이 낮지 않느냐. 동일한 삼합치를 맞추더라도 당연히 중대는 우선순위를 세울 테니까 그렇다면 내가 내신이 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내신이 좀 낮을 때는 오히려 나는 전략적으로 시립대를 써서 차점을 맞추면 추가까지 계산했을 때 내가 붙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2배로 늘은 거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도시과학대학. 그 다음 세 번째 공과. 그 다음에 도시과학, 자연.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영어 영문학과가 경쟁률이 제일 높긴 했지만 실제로 탑10 안에 들어가는 학과 중에는 문과 계열 학과는 3개 학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도시과학 아니면 자연계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시립대도 자연계열 학과들이 핵심이었다. 그리고 되게 경쟁률들은 일반적으로 한 20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라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학과는 이제 정경계열은 이제 세무학과가 가장 낮았다. 예, 작년에 124명이었는데 올해 72명이니까 한 50명 줄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은 인원이 좀 줄어든 부분이 보여지는 것 같고, 자 여기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확실히 문과 계열 학과들이 좀 눈에 띄죠. 자유융합부 뭐 인문계열이라 그렇죠. 봐야 되니까. 예. 예. 근데 조금 제가 봤을 때 특이한 거는 원래 가장 인기가 높았던 컴퓨터 계열 학과 같은 학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인기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152명인데 95명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계열 학과 애들이 아무래도 대체자가 확실히 많아. 소프트웨어 그렇죠. 아니면 뭐 AI 아니면 요 정도 라인에서 이제 반도체 등등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순수 컴퓨터 과학과 쪽으로는 좀 학생들의 선호도가 조금은 좀 분산되는 느낌? 그러니까 인기가 낮다기보다는 저는 분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분산되는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일단 증감률에서는 건축학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55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173명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심지어 모집 인원은 또 줄었어. 그러네. 하나가 줄었는데 더 많이 몰렸습니다. 경쟁률 전체 증감 비율이 무려 32.25%였다.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보고, 그 다음이 이제 아까 봤던 영어 영문학과. 그래서 근데 여기도 보면 뭐 인문계열 몇 개 없어요. 거의 다 자연계열 학과들이, 확실히 도시과학 계열 학과들이 네. 거의 다 휩쓸고 있다. 그러니까 도시과학 대학이 어떻게 보면 뭐 인문계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연계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이거를 그냥 자연계열이라 생각하고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가장 증감폭이 떨어진 학과들 쭉 리스트를 보면은 여기는 반대네요. 아무래도 정경계열하고 경영계열. 원래는 경영계열이 상당히 원래 인기가 높은 학과들인데 시립대만큼은 요 학과들이 조금 인지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2022 때 인기가 꽤 높았어요. 실제로 보시면 다 20대 1이 넘어가는 경쟁률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피했나? 올해부터는 떨어졌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그 전년도 2022 입시 때는 얘네가 아마 내신 컷이 꽤 높았던 걸로 지금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도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서. 근데 내신이 만만치 않은 학교 중 하나가 또 시립대이기도 하니까, 이건 뭐 자유융합 뭐 요런 부분들. 공과계열에서도 조금 특이한 거 아까 봤던 컴퓨터과학부가 가장 많이 떨어진 축에 좀 들어간다. 뭐 요런 거. 그래서 이 학교장 추천위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인기가 많았던 학과들이 올해 좀 떨어진 추세?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꾸로 작년에 인기가 좀 없었던 학과들이 올해 좀 늘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 시립대는 되게 전략적으로 학생들이 쓴 게 아닌가. 경쟁력 보고. 눈치 싸움이 치열하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고 쓸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3합 7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맞추고도 내가 여기를 갈 수 있냐 갈 수 없냐를 고민해야 되는 애들 입장이라면, 거기에 올해까지는 심지어 현역생들만 지원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현역생들 생각에서는 재수생이 일단 배제되니까 진짜 이거야말로 눈치 싸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교과인데 뭐 정릉 적합성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쓰고 그렇죠. 거죠. 일단 들어가는 게 장땡인 거지. 이건 어쩔 수 없는 마인드.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립대가 유난히 좀 더 많이 작용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탑10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면접형하고 이제 서류형에 대해서도 보는데, 우선 면접형은 생명과학과가 제일 인기가 높았고, 네. 이제 가장 낮았던 거는 중국어 문화학과. 그리고 이제 서류형은 이제 올해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았던 게 국제관계학. 그리고 제일 경쟁이 낮았던 게 경영학부예요. 이제 이 면접형과 서류형을 얘기하기 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대체 이 학교가 입결을 어떻게 오픈하고 있냐면, 너무 궁금해요, 지금. 실제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누구든 확인할 수 있으니까 더 자세한 거를 보시고 싶으면 학교 홈페이지 꼭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전체적인 모집 인원이 나와 있고요. 전체 경쟁률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학생부 평균 등급이랑 입결을 보시면 나눠놨죠. 일반고, 자사고, 특목으로 아예 분류해서 입결 등급을 오픈해놨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 자, 일반고의 학생 평균 등급들을 보면 다 2등급입니다. 입대네. 거의 그쵸? 2등급 초중반이에요. 네, 네, 2등급 후반도 몇 개 없어요. 2등급 초중반이죠. 근데 자사고를 딱 보니까 다 3등급에서 4등급 사이에요. 5도 있네. 네, 3등급에서 4등급. 그러니까 일반고보다는 자산고가 한 등급 정도 차이 난다. 그러니까 한 등급에서 제가 볼 때는 한 1.5등급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1.5등급 정도. 네. 그리고 특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4등급, 5등급대, 심지어 6등급대예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 그러니까 특목에서 우리가 있는 자연계열은 전부 과거 애들이라는 거. 그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특목에서 인문계열하면 전부 외고고 있죠. 외고 아니면 국제고? 국제고 애들. 네. 요 정도 라인이겠죠. 왜냐면은 영재고 애들 안 쓸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딱 이걸 봤을 때 제가 이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항상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뭐 일반고의 등급하고 자사고의 등급의 차이가 있고, 자사고하고 뭐 특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거를 딱 뭉퉁그려서 묶어갖고 평균 등급을 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평균이, 행정학과는 다른 학교 같은 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3.3 이렇게만 표현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2등급 후반 애들이 이제 눈이 훅 하는 거죠, 이제. 하고 이제 함정 카드에 빠지는 거지 이제. 그런데 시립대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오픈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일반고 헛소리 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써. 맞는 애들 써. 쓸데없는 애들 들어오지 마. 자사고 야 쓸데없는 애들 들어오지 마. 그리고 나는 이게 제일 감동이야. 특목이 제일 감동. 그러니까. 특목을 딱 보고 자 4등급 5등급 분들 고객분들 저희 학교로 오시면 됩니다. 아니, 보세요. 우선은 자연계열 보면 컴퓨터공학과가 6대야. 자, 일반고가 2.05예요. 네. 2등급 극초야. 그러니까. 평균이잖아, 심지어. 네. 그런데 과거는 6이야. 6이 평균인 거야. 물론 몇 명이 과거 애가 여기 붙었는지 모르지만 최소 한 명 이상 붙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써놨겠지. 그러니까 이 과거를 비롯한 특목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우리나라의 수시 전형에서 얼마나 유리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이 사례예요. 보시면 4등급, 5등급, 6등급이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1, 2, 3, 4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2, 3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들은 서울 시립대보다 위에 있는 대학을 갔다는 소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중경외시 라인은 안 가는 거야. 그 윗라인에 그렇죠. 놓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거잖아. 과거가 3등급까지는 무조건 서울이 쓴다. 그렇죠. 인서울 쓰겠죠. 응. 네? 서울고 쓰겠죠. 서영고 쓴다. 네. 그리고 4등급 정도 되면 무조건 성소하 쓴다. 심하면 5등급 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5등급, 6등급, 7등급 때 애들이 그냥 이 라인 쓰는 거다. 중경에 쓰는 거다. 그러면은 진짜 과거는 9등급만 아니면 솔직히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봐야죠. 9등급은 이제 또 정시 도전하겠죠? 9등급은 이제 정시 도전하는 거죠. 네. 아니 뭐 내년에 재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냥 카더라 이런 얘기로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내용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라인에서 일반고나 자사고나 특목이 어느 정도 등급대에서 지원들을 하고 붙냈고 떨어지는지를 알아야지만, 내 아이가 현재 일반고인데 내 아이가 자사고인데 과연 그럼 그 목표하는 학교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종합전형으로,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죠. 특히 이제 내년 고3이 되는 올해 이 고2 학생 여러분들 혹은 이제 그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인지한 상태에서 이제 내년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로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차이가 많다.
이게 네. 다른 학교도 절대 오픈 안 하잖아요. 다른 학교들이 오픈 안 하죠. 이거 오픈하기가 애매하죠. 물론 이제 몇몇 학교들이 이런 식의 데이터까지는 아니지만 이 도수 분포표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보고 대략적으로 요 라인부터는 뭐 자사고다, 뭐 특목이다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숫자로 보여주는 거는 진짜 딱 분류해서 특히 자사고 특목까지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학교는 시립대 이외는 없습니다. 시립대만 좀 독특하게. 그래서 저는 꼭 매년 시립대 입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입시 결과를 통해서 상위권 대학들의 이제 종합전형을 우리 특히 일반고 학생들이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어떤 좀 기준 가이드라인을 좀 잡을 수가 있어서 요 내용을 좀 보여드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잘 하시면은 솔직히 컨설팅을 굳이 돈 내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냥 누구든지 다 찾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럼 좀 자세하게 이제 면접형부터 보면은 네. 면접형은 이제 생명과학과가 이제 1등. 그 다음에 이제 화학공학과.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인기 있는 학과들이 보시면 굉장히 인기 있는 학과들이 실제로 그냥 상위권을 다 차지했어요. 근데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딱 보고 이걸 딱 보니까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데.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앞에 있는 게 너무 그 임팩트가 컸어. 네. 네,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그냥 경륜만 한번 보시면 네. 생명과학과부터 이제 좀 보면은 작년보다는 좀 인원이 떨어졌죠. 네. 하지만 이제 워낙 작년에 인원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고 이제 35.25.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가장 많이 늘었다고 얘기해야 되는 학과는 이제 화학공학과죠. 왜냐면 15명이라는 모집 인원인데 똑같은데? 329명에서 498명. 실제 인원은 훨씬 많죠. 네. 그러니까 이게 8명에서 282명이고 15명에서 498명이니까 그렇죠. 경쟁률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서 생명과학과가 제일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화학공학과가 더 박 터진다. 그러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작년보다 또 인원도 늘었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훨씬 더 경쟁이 심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경계열 국제관계학과 하나 하고 뭐 맨 마지막에 사회복지인데 사회복지는 탑 10에도 못 들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예술체육인 스포츠과학과 그다음 정경의 국제관계학과를 빼고는 전부 다 자연계열이죠. 자연계열. 그러니까 자연계열에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자연계열에 과거 애들이 한두 명씩은 들어온 거야. 6등급 대 애들, 5등급 대 애들이 들어온다? 그거를 꼭 잊지 마시라. 그리고 거기에 착각하시면 안 된다. 걔네하고 우리 아들의 서류는 매우 많은 차이가 있다. 그거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일반고 학생 여러분들. 네. 이제 반대편의 경쟁률이 낮은 걸 보면은, 인문계열이 확실히 더 많죠. 그러네. 훨씬 많죠. 네. 자유융합도 거의 뭐, 인문계열 아니면 이제 그렇죠. 혼합계 학과니까. 그리고 주로 뭐, 요런 국제도시 개발, 뭐, 동아시아 문화, 빅데이터 분석, 뭐, 여기 있는 요 두 개는 아무래도 이제 인문계열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계열보다는 좀 인문계열 학과들이 많다. 요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증가폭도 보시면 대다수가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늘어난 학과들이 별로 없다. 자, 이제 서류형은 이제 신설했잖아요. 예, 처음 생긴 거예요. 이제 딱 크게 4개 계열 이제 학과에서 이제 모집을 하는데 보시면 알다시피 요 경영학부가 이제 서류형으로 엄청나게 많은 오. 인원을 뽑고 있고 보셨을 때 특징이 인문계열 2개 학과, 그다음 약간 자연계열 2개 학과. 네. 근데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자연계열은 교통과학과 하나로 봐야 될 것 같고 국제나 도시사회나 경영은 전부 인문계열. 그러니까 서류형 이 평가는 아무래도 좀 일반 인문계열 학과들을 훨씬 더 많이 이제 좀 반영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굳이 얘네들 뭐 면접까지 볼 필요 있냐. 서류로도 충분히 뽑을 수 있다. 제가 봐도 솔직히 경영학부 면접 봐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경영에 대해서 경자도 모르는 애들 앉혀놓고 면접 보면서 뭐 전공적합성 뭘 따질 거야. 그냥 활동 보면 되죠. 그냥 그런 부분에서만 그냥 따져보는 게 더 좋다라고 해서 서류형은 아무래도 인문계열 학과들의 배치를 좀 더 많이 해놨다라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면접은 이제 전공적합성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자연계열 학과나 공학계열 학과들은 관련되는 이제 교과목의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솔직히 뭐 사회계열이나 이런 계열은 물어보기도 좀 애매하고. 이제 좀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굉장히 경쟁률을 보시면 아직은 꽤 인기가 높아요. 꽤 있네. 예, 경영학부 69명인데 1089명. 뭐 15.78이라 경쟁률 자체는 낮아 보이지만 모집 인원이
99명인데 1000명이 넘게 지원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나머지도 2명, 3명인데 보세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올해 지원을 했었다. 네. 내년에도 최소한 요 정도는 충분히 지원할 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시립대는 아무래도 면접형하고 이제 서류형에서, 일단은 서류형은 좀 인문 계열이 좀 특화되어 있고, 면접형은 아무래도 좀 자연 계열이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물론 면접형은 나머지 학과가 다 모여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연 계열 특화되어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그래도 최대한 면접을 봐서 뽑을 수 있는 근거를 많이 만들었다. 그러면 요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시립대도 결국에는 면접형은, 예, 우리가 항상 하는 의심, 예, 결국 이제 자사, 이제 특목 고객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조금 더 세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서류형은 어차피 일반고 상위권 애들. 예, 인문계 문과 애들, 예. 예, 줍줍해야죠. 예. 일반고 문과, 애들을 좀 줍줍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뭐 제 생각과 반대로 진짜 오히려 서류형 이 국제관계 도시사회 경영이잖아요. 네. 요게 생각보다 다 인기가 있는 학과들이에요. 예. 자사. 요 외고분들하고, 자사 공부. 네, 자소고 요 고객분들, 여러분들 힘드신데 면접 굳이 보지 마시고. 뭐 면접을 보십니까? 네, 서류만 내라. 여러분들은 서류 내시고, 자사 특목분들, 우리 과고분들, 그래도 과고 나왔잖아. 예, 개념 하나 물어볼게. 예, 어려운 거 없어. 요런 약간 느낌. 그래서 내년 입시 결과가 진짜 어떻게 다시 또 나올지 솔직히 전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이제 올해 바뀌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아까 뭐 일반고는 2등급이었습니다. 뭐 특목은 이랬습니다. 자사고는 이랬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좋든 나쁘든 이게 면접 서류형으로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저는 궁금한 게 시립대가 올해처럼 면접형하고 이 서류형을 다 오픈할지. 각각 다 오픈을 해줄 것이냐. 오픈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시립대가 매년 이렇게 오픈을 해줬어요.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오픈을 한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오픈하면은 지금 고1 여러분들, 중3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상위권 대학을 내가 종합전형으로 면접형으로 쓰려면 어떤 기준을 갖고 써야 되나? 아니면 서류형으로 쓰려면 어느 정도의 내가 내신 등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게 세팅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뭐 카더라, 뭐 컨설팅 하시는 분들의 어떤 경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치와 데이터, 대학에서 딱 증명한 100% 확실한 이걸로 그냥 딱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정말 시립대가 정말 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진짜. 이런 정보들이 많이 나와야 대학 원서를 지원할 때 아주 전략적으로, 그리고 정말 딱 맞춤식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 걸 하려면 이제 대학들이 정보를 조금씩 더 오픈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면접형과 서류형 얘기를 조금 더 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고, 뭐 재미로 보는 논술. 솔직히 시립대는 뭐 재미로 볼 게 없어요. 왜냐면 시립대 논술이 올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졌던데? 가장 많이 높았던 게 이제 신소재 공학과, 네. 가장 낮았던 게 이제 물리학과, 증가폭이 제일 높았던 게 토목공학, 증가폭이 제일 하락한 게 신소재 공학. 그러니까 경쟁률이 제일 높았는데 제일 많이 떨어진 게 신소재 공학.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전체 정원이 줄어들었다는 걸 보여주면 그렇죠. 좀 방증이죠. 일단은 신소재 공학과 보시면 경쟁률이 가장 높았는데 48.67. 솔직히 다른 학교들 논술에 비하면 조금 낮죠. 세 자리도 있고 막 그런데. 그래도 뭐 70대 1, 그렇죠. 뭐 80대 1 정도는 나와줬는데, 의학교를 빼더라도. 네. 그런데도 이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네요, 늘어난 건 진짜. 없어요. 네. 다 줄었다. 그냥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시립대 논술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생각보다 시립대 논술이 굉장히 좀 까다롭고, 우리 그때 예전에 논술편 할 때도 네네네, 맞아요. 시립대 했었지만, 네. 논술 난이도나 수준이 꽤 높습니다. 이제 또 그런 것도 적용됐을 거고, 뭐 항상 얘기하지만 올해 이제 논술에서의 가장 큰 특이한 점이 정말 의학 계열로 좀 논술
그러니까 한 논술한다 하는 애들이 좀 무대뽀로 달려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의학 계열 혹은 약대 계열로. 이제 그러면서 일반 학과들, 특히 자연 계열 일반 학과들이 논술에서 좀 빠진 부분들을 여태까지 몇몇 학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립대도 그냥 동일하게 적용이 된 거다. 이렇게 좀 논술 생각하시면 가만 돼요. 보면 무슨 의대 전형 같아.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그쪽에 좀 더 네.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 한논술 한다 약간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오늘 약간 느낌이 약간 쇼미더머니야. 이쪽 가면은 그냥 그래서 근데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래도 뭐 매년 뭐 도전하는 아름다운 친구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 만약에 되기만 한다면 뭐 이거는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제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경쟁률 제일 낮았던 학과는 이제 물리학과. 네. 그다음 뭐 교통공학, 수학, 자연 계열이 확실히 얘네도 좀 더 낮았다 보시면 되고. 증감 비율은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나마 가장 덜 떨어진 게 토목공학. 그나마 가장 덜 떨어진 게 전부 울 마이너스나. 마이너스네 진짜. 하나도 플러스 된 게 없어요. 0.20, 156명인데 155명, 한 명 줄었어. 그래도 이 학과는 선방했다. 나머지 학과부터 두 자릿수 이상 빠져버리니까. 그러네요. 가장 많이 빠진 게 신소재 공학과. 전체 경쟁률이 제일 많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그만큼 많은 인원. 근데 실제로는 전자전기 컴퓨터 공학부가 무려 1142명이었는데 820명이잖아요. 가장 많이 빠진 건 솔직히 얘예요. 전체 모집 인원으로. 그렇죠. 인원으로 보면. 거진 300명, 320명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진 거죠, 실제로. 근데 그만큼 원래 시립대는 전자전기 컴퓨터 공학부가 원래 되게 인기가 높은 학과 중 하나거든요. 근데 시립대도 워낙 취업이 나쁘지 않은 학교 중 그렇죠. 하나다 보니까 이런 공학 계열 학과들이 굉장히 인기가 높고 선호도가 높은데 확실히 좀 아까 말씀드린 의학 계열의 등장이 여러 가지적인 부분을 분산시켜버리는 좀 그런 작용을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립대 이제 경쟁률 관련해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경쟁률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내년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혹은 나 종합전형도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예비고일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매한 연대 고대 입시 결과 의미 없습니다. 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입시 결과 솔직히 지금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봤을 때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럴 때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입시 결과를 참고하고 싶다? 아주 시립대를 추천해 드릴 거고, 오늘 시립대 편, 시립대 입시만큼은 꼭 우리 학부모님 학생들이 홈페이지 꼭 들어가셔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립대가 바뀌어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 서류평가 요소를 이미 올해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좀 같이 보시면, 저는 시립대가 우리 학생들, 우리 고2, 고1, 예비고1 학생들한테는 아주 좋은 어떤 이 수시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을 준비하는 어떤 견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참고를 많이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립대 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스카이 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의 김 소장. 네,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